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바우처 합격 전략 16가지를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바우처 13개 지역 중기청별로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혁신바우처와 탄소중립 두 가지 바우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지역은 3월 23일, 대전 세종 지역은 3월 11일이 신청 마감이고요. 타 지역은 3월 초 예정됐습니다. 물론 신청은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각 지역에 계신 대표님들은 자신이 속한 지방청의 일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서면 평가는 1차 평가라고 하는데 1.5배수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차 평가는 현장에 방문해서 심사위원이 현장을 평가하는데요. 중진공이 맡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탄소중립 바우처는 탄소 역량 평가가 2차 평가에 해당합니다. 이런 2차 현장 평가를 근거로 해서 3차는 지역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영상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영상을 담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바로 1차 심사, 2차 심사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한 합격 전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합격 전략은 1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더 적게 볼 수도 있고 더 상세하게 볼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 16가지로 축소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도전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본다면 국가가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걷어서 5천만 원을 일종의 투자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투자하면 될까요? 혁신바우처는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나 주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재난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특정 기업에 잘 선정해서 투자한다면 그것이 거꾸로 기업의 지속 발전이 되고 거꾸로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준비가 안 됐다면 도전하는 것 좀 멈춰주시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1800개사였고요. 2021년도는 1600개사 전후인데 올해는 2000개사로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반기 추경이 만들어진다면 하반기 추경도 예상될 수 있고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2000개사 정도로 추정됩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먼저 준비,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된 도전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업 규모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인력 규모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본다면 18년, 19년, 20년도, 2021년도 예상치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매출이 크다고 인력이 많다고 어떨까요? 매출액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매출이 아니라 대표님 기업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면 거기에 투자할 만하겠죠. 거꾸로. 마찬가지로 직원도 종업원 수도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기업에 아마 투자하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매출은 단순히 크다, 작다가 아니라 우상향하는 매출, 직원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대표님의 경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런 칸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학력, 주요 경력, 그리고 상훈이 있는데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자의 학력은 학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전공을 어떤 것을 했는가, 대표자의 경력은 무엇일까, 업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의 경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분은 공고를 졸업하신 분이 있고요. 전문대 이공계를 마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문계 예를 들어 영문과 4년제를 졸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막 마쳤다고 한다면 어디가 더 평가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술개발 R&D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대표님이 말하자면 공고를 나왔더라도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현장에서 업력을 10년, 20년 동안 대표님이 제대로 그 분야의 일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대표님의 기술 경력,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술 평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학벌을 보는 것 아닙니다. 대표님의 전공 분야와 경력, 그리고 또 보는 것은 대표님이 어떤 포상을 받았나, 중앙부처, 공공기관, 단체, 언론 혹은 세무서로부터 납세와 관련된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표님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종합평가합니다. 거래처도 봅니다. 국내 거래처, 해외 거래처 있는데 적는 칸이 있죠.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국내 거래처가 얼마나 다양한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수출은 이렇습니다. 수출이 있다 없다. 당연히 한 푼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있더라도 그러면 어떤 식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 어떤 매출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님이 표현해야 될 것이고 대표님께서 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로 사업계획서와 이 사업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주력 제품.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력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많은 경우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력 제품의 특성을 어필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눈 감고서라도 누가 툭 찌르면 대표님 무슨 제품 갖고 있어요? 대표님 그 제품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눈 감고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고요. 여섯 번째, 그렇다면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주력 제품의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기술은, 그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 사항이죠.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 열심히 오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제품을 가공도 하고 깎고 있어요. 내 경쟁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그 기술적인 경쟁의 우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은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만드는 제품이 최고야. 얼마나 최고인지 혹시 대표님 그러면 이 분야의 경쟁사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게 아니라 대표님이 갖고 있는 제품의 시장 기술의 경쟁력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성은 시장 규모, 주요 수요처, 그리고 경쟁 현황, 향후 전망이 대표님의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 기술성입니다. 경쟁사와 내 제품이 비교하고 기술적인 비교, 품질은 어떻고 가격은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밀 파악 중요합니다. 부수적으로 나의 기술 개발 조직, 설비 현황은 어떤가, 품질 관리 현황은 어떤가 꼼꼼히 파악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입니다. 보유 기술 등.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많은 대표님들 내 기술 최고야, 세계 최고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표님의 이야기고요. 그 기술을 외부 기관이 제3자가 평가하는 평가의 지표에 따른 것,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렇습니다. 지식재산권입니다. 내 제품이 정말 대단하고 내 기술이 대단하다면 특허 없을까요? 실형실현 없을까요? 디자인, 상표, 품종보호권, 소프트웨어 없을까요? 출원도 있고 등록까지 있다는 것. 지식재산권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또 인증이 있죠. 중앙부처나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규격인증, 각종 기술 인증들 다 포함합니다. 혹시 대표님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가지고 계실까요?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 장비, 뿌리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국가 중앙부처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님의 기술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물론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앙만, 서울만, 경기만 튼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은 강원 나름대로, 충청도는 충청도,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우리 곳곳에 국토의 곳곳까지 균형 있는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것 중소벤처부가 전체를 공제하지만 그러나 지방중기청이 있습니다. 부산중기청, 강원중기청, 제주, 전남중기청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그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어떤 산업 생태계를 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소재의 기업이 특별하게 나는 그 지역에서 선정하는 중점 업종에 선정돼 있다면 서면평가 5점입니다. 5점. 대단한 것이죠. 한번 볼까요?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은 5개 발표했습니다. 지능성 ICT, 패션, 섬유, 바이오 의료, 디지털 문화 콘텐츠, 기계금속 업종이 서울 지역의 가점 업종입니다. 서면평가 5점, 절대적이죠. 대전 세종 지역입니다. 대전 지역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이에요. 의료용품, 의료용 기기고요. 세종 지역은 자율주행 산업이에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실외 로봇 이런 사업이 그 지역의 생태계를 먹여 살리는 중대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13개 지역별로 주력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님이 난 대구에 있다, 나는 부산에 있다, 울산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걸맞는 지역 주력 중점 업종인지 확인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지역 한번 볼까요? 2021년 기준이에요. 오늘 영상의 이 시점은 경기 지역은 아직 발표되기 며칠 전이니까 작년 기준을 가져왔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기업이에요. 그림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뿌리산업, 기술, 비대면 문화가 경기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올해도 아마 동일하진 않겠지만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 지역은 작년에는 중기벤처부 공고와 동일했습니다. 지역 가점 반드시 업종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작년에 본다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지능형 디지털 첨단 신소재 친환경 융합 섬유 소재 그리고 소재 부품 수출 규제 피해 산업으로 규제자의 특구로 차세대 배터리 의료기기 지역 연구 산업으로 스마트 이동형 기기가 대구 경북의 작년에 가점 5점이에요.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과 별개로 5점 추가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경남은 이렇습니다. 뿌리기업 5가지가 있었는데 뿌리 소부장 그리고 수출 유망 경남도 고용 우수 등인데 가점이 5 각각이 5점인데 총점이 10점이에요. 위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와 플러스 최초 선정된 기업을 5점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지방중기청의 정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2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은 이렇습니다. 각각은 5점인데 최대 10점을 가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역 주력 산업은 친환경, 스마트 휴먼 바이오, 수소에너지,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 많이 있죠. 스마트 공방, 스마트 공장, 팩토리 완투, 기초, 고도화 완투 다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 7년 이내 기업이 작년도는 가점 5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남 유망 중소기업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증들 스펙입니다.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은 이렇습니다. 충북은 충북형 뉴딜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기업을 화장품 제조업을 30% 배정했고요. 기타 제조업을 70%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력산업은 5점이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협업기업 이런 것들을 3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도 2개 중복시는 5점이니까 해당되는 충북 지역의 대표님들 자신의 가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제주. 광주는 지능형 가전, 광융합 이런 것들이죠. 전남은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등 제주는 스마트 관광, 제주다운 발상이죠. 그린에너지, 청정 바이오, 기타 소부장 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가 조금씩 다르고요. 여기도 별도로 스마트 공장 참여했던 기업들은 가점 받습니다. 3점 가점이고 최대 5점입니다.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가점 받습니다. 전북 가점이 5점인데 최대 10점까지 됩니다.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 전북이 그렇죠. 군산형 또 자동차가 GM도 있고 해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탄소 융복합 소재,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업들 각각 5점인데 최대 10점까지 받습니다. 지역에서 육성하겠다는 뜻이 매우 강하죠. 지역 가점 확인해 주세요. 부산도 각 5점인데 최대 10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공통우대 가점도 또 하고 있고요. 지역 주력 산업으로 친환경 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또 광역협력권 산업,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부산다운 그 산업의 근거가 되겠죠. 또 스마트 공장, 소재 부품 전문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조기업에 정말로 포인트를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울산 지역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스마트 조선, 그린 모빌리티, 미래화학 신소재, 울산의 지역 산업에 맞는 그런 걸맞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뿌리기술 6대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탄소 부분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소부장 인증도 다 중요합니다. 자, 9번째입니다. 수행과제 분야별인데 컨설팅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 분야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경영기술부터 스마트, 규제대응, 산업안전, ESG, IP 컨설팅까지 있습니다. 컨설팅. 이 분야에 대해서 대표님 9번째 전략, 9번째 컨설팅을 내가 하신다면,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해당 바우처를 만약에 대표님이 지원받는다면 그 바우처를 지원받는 배경, 목적, 용도, 목표 시장, 시장 진입 가능성, 사업화 준비도, 해당 바우처가 정말로 필요한지, 시급한지, 다른 제품과의 기술 디자인 차별성,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바우처를 내가 받는다면 바우처별로 어떤 달성 목표가 있겠고요. 해당 바우처별로 지원 효과가 있겠죠. 기대 성과, 매출에 연계되는 것, 어떤 고용 효과까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0번째입니다. 수행과제 분야별 이제는 기술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따집니다. 기술 지원 분야는 이렇습니다. 시제품 제작.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이거 원하십니다. 디자인 모업, 제품 형상 구형, 샘플 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 가공, 섬유 식품 3천만 원 한도로 돼 있어요. 또는 시스템 및 시설 구축도 있고요. 기술 이전도 있고 규격 인증도 많이 받습니다. 제품 시험도 많이 받습니다. 하드웨어. 근데 이건 1,000만 원이 한도고요. 시제품 설계. 제일 많은 것은 시제품 제작 쪽에 정말로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분야 중에서 내가 이 분야를 3,000만 원짜리 시제품 제작을 기술 지원을 받겠다 할 때 대표님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가? 목적이 뭐냐? 내가 이거를 받는다면 비록 3,000만 원에 전체는 총사업비는 5천이지만 이 파트의 3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점프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게 이런 게 필요한지 중요합니다. 이 바우처를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째입니다. 다음 11번째입니다. 만약에 마케팅을 내가 지원받는다라고 할 때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인데 제조업 분야 대표님들 하나같이 다 마케팅 어렵죠. 난 최고의 기술인데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을 왜 내 제품을 왜 사는 데가 없어? 내 제품 팔아줘라고 하시는데 마케팅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자, 디자인 개선부터 이런 바우처를 지원받는 배경, 정말 난 이걸 통해서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시장을 다시 점프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을 진입할 것이고 매출과 고용 효과가 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째입니다. 전략. 12번째. 이런 것들, 이런 세 가지들을 모아서 대표님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당 바우처를 받고 나서 난 이런 기대가 생겨. 매출은 이렇게 늘게 될 거야.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늘릴 수 있어. 기타 어떤 것, 우리 기업이 이렇게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기업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면 난 이렇게 보답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를 기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 13번째는 과제 책임자가 있겠죠. 대표님 혼자서 우리말로 전문용어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과제 책임자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표님도 과제 책임자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과제 책임자 별도로 선임될 수 있죠. 이분도 똑같습니다. 대표님처럼 대표님의 손발이 돼서 이 지원 사업을 끌고 갈 책임자. 그래서 잘 만들어진다면 준비된 도전이 되겠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책임자의 학력, 전공, 학벌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책임자의 경력, 관련 분야의 업력, 그 책임자가 어떠한 혹시 포상이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업 많지 않지만 만약에 대표님의 책임자가 그런 분이 있다면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4번째, 가점 1입니다. 정부 과제에 참여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의 무상자금을 받은 것이 대표님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무상자금을 받아왔는지 이겁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3년간 국가의 과제에 참여해서 그것은 이런 것들로 있겠죠. R&D도 있겠죠. 중기부나 만약에 지역에서 테크노파크라든가 창조경제센터라든가 어디서든지 R&D 과제를 받았던 거 혹은 사업화 과제를 받았던 거 중앙정부든 중소벤처부든 지역이든 어디서부터라도 받았던 거 혹은 작더라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받았던 과제에 내가 참여했다면 그 현황 잘 뽑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사업, 지금은 혁신 바우처인데 혹시 수출 바우처 받으셨어요? 데이터 바우처 받으셨어요? 특허 바우처 받으셨어요? 뭐라도 받았다면 혹시 비대면 바우처라도 창업 지원 바우처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것들은 다 참여 기재해 주세요. 혹시 대표님 스마트 공방, 스마트 팩토리 하셨어요? 스마트 헬스업 하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지원한 것들은 다 기술해 주세요. 중앙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어디서부터 받은 것이라도 다 기술해 주세요. 가점 2. 공통 우대 사항입니다. 정부의 정책 목적에 대표님 기업이 얼마나 잘 부합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시간 단축했다든가 협업기업 선정됐다든가 노동청으로부터 중소벤처부로부터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에 대한 거, 또 개성공단 입주지역이나 또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든가 뭐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스마트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대표님 기업이 참여했다면 그것도 잘 뽑아주세요. 잘 기술해 주세요. 대표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15번째입니다. 자, 1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중진공이 진행합니다. 중소벤처부 산하 중진공이 진행하는데 중진공의 정책에 부합됐는지 따지는 것 중요하겠죠.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소진공도 아니고 아니면 뭐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 아닙니다. 중소벤처부 산하 중진공이 소관 기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정책자금 융자 받았던 거 있을까요? 중진공, 운전자금, 뭐 시장 무슨 혁신자금, 시설자금 무엇이라도 혹시 수출을 했는데 수출 바우처에 해당이 될까요? 수출 인큐베이터, 해외 지사화 사업, 중진공은 정책자금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출 업무도 주관하고 있죠. 인력 양성 사업도 합니다. 중진공은 다양하게 하죠. 창성패, 창업성공 패키지, 내일체험 공제,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이런 것도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중진공의 이 정책을 수행해서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대표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공제, 이런 공제가 있죠. 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 이런 것들 하셨나요? 기타 뭐 사업전환 지원 사업 등 중진공의 정책 목적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대표님의 스토리가 되니까 꼭 기술해 주세요. 이제 이것은 이렇게 16가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PS입니다. 현장 심사 받는데 어떨까요? 대표님이 심사를 받는 대상이고요. 현장평가 심사위원은 중기청 혹은 중진공, 기타 외부 위촉 위원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대표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대표님이 대학을 진학하시려고 하는데, 그죠? 입학 지원하는데
교수님과 학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사관과 교수님은 말하자면 심사관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은 대표님입니다. 이 입장에서 대표님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 그 어떤 기업체를 가기 위해서 학생은 최선을 다하죠. 대표님의 핵심 16가지 전략이 있지만 마지막 현장 심사할 때 대표님의 진정성과 대표님의 열정, 열의,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된다면 교수님이 아니라 그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추가적인 팁입니다. 오늘은 5천만 원 지원되는 2022년 혁신바우처 합격 전략 16가지를 영상에 담았는데요.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시죠? 중소기업의 발전이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도전하셔서 평가 잘 받아 합격하시고 사업에 작은 힘이 되시길 대표님 응원합니다. 5천만 원 제조혁신바우처 합격 가능성에 대한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